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월요일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200선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은 745포인트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미국발 악재보다는 호재에 조금 더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기간 연장 등의 긍정적 이슈가 확실하게 도출이 지난 주말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은 환호하고 있는데 미국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악재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호재와 악재 가운데에서 일단 우리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호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 쪽은 화학, 정유, 금융, 화장품 섹터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사우디의 감산 이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하고 있고요. 정유, 화학주 등이 일제히 오랜만에 반등폭이 꽤 큰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들 대다수가 지금도 오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래소 대비 나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짧게 정리해보자면 양시장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상승폭은 코스닥이 더 큽니다. 지난달의 흐름과는 사뭇 달라진 2월의 풍경입니다. 이번 달엔 지속적으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올라가는데 저점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고 일단은 시장의 섹터별 흐름 그리고 자금의 흐름도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이동이 빠르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을 비롯해서 지금 글로벌 경기 이슈들까지 하나하나 일부에서 잡아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달에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가공식품 가운데 콜라와 된장 등 14개 품목의 가격이 한 달 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소비 가공식품 30개를 조사한 결과 콜라와 된장, 카레값이 오르며 30개 품목 평균 구매 가격이 지난해 12월보다 0.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오렌지 주스와 햄, 국수 등 13개 품목은 할인과 판촉 행사 등으로 소비자들이 전달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 장벽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놓고 백악관과 공화당은 지원 사격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거론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가 차원의 비상사태를 겪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애던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CNN에서 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보다 더 좋지 못한 사례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견제를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영국 정보기관이 화웨이의 5G 장비를 사용하면서도 사이버 안보 위험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태도는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 화웨이의 차세대 5G 장비를 몰아내기를 원하는 미국의 입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카드 회사들이 연매출 500억 원 초과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카드업계는 지난달 말 대형마트와 통신사 등 연매출 500억 원 초과 대형 가맹점 2만 3천여 곳에 카드 수수료를 최대 0.3%포인트 인상 방안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는 2200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2206.95포인트고요. 0.5% 정도의 상승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장중 고점은 2217포인트, 지금 2210포인트 위까지 훌쩍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오 이후부터 조금 조정이 장중에 나오고 있는데 상승폭이 제한적으로 좀 변동이 생기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지금 양매수 들어옵니다. 쌍끌이 매수고요. 기관의 매수 물량인 1771억 원 정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607억 원 매수 들어오는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각각 순매수 들어오고요. 연기금이 오늘 503억 원 정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옵니다. 투시는 207억 원 매도 나오고요. 개인이 2,439억 원 현재 매도 포지션 잡으면서 상승장에서 개인은 강하게 또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모나미의 작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69억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8.9% 하락했다라고 속보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넥 시즌 막바지인데요. 지속적으로 속보가 그래도 나오고 있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 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 0.81% 올라가고
LG화학이 말씀드린 대로 상승폭이 큽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화학주들, 정유주들 오늘 일제히 반등이 나오는데 LG화학이 3.16%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지금 0.95% 올라가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부터 한국전력까지 모두 하락합니다. 삼성물산만 보합이고요. 한국전력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33,000원 거래가 됩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SK텔레콤이 1.76% 올라가고요. 네이버, 현대모비스, SK 지금 하락하는 가운데 신한지주 보합이고요. 나머지 금융주들은 전반적으로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745포인트대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닥도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요. 거래소 대비 오늘 좋은 아웃퍼폼이 또 나오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746, 745포인트대에서 큰 조정 없이 코스닥은 움직입니다. 거래소는 일단 고점 대비해서 장중 조정이 좀 나왔는데 코스닥은 그런 모습도 거의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 개인이 60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전주책을 사고요. 연기금이 가장 강하게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CJ E&M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포스코캠텍이 지금 7만원 아래에서 다시 7만원대 회복을 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바이로메드 1.3%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HLB가 다시금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메디톡스도 올라갑니다. HLB와 그런데 메디톡스의 시총 순위가 좀 변동이 생겼네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난 금요일 상승 흐름 가져간 이후에 오늘 장중 조정이 좀 나오고요. 펄어비스 지난주에 급락 이후에 오늘도 조정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포롱티슈진 강보합권 유지를 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셀트리온제약, 아난티, SK머티리얼즈 상승하는 가운데 제넥신과 파라다이스는 장중 조정이 좀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1123원 70전에 거래되면서 오늘은 5원 조정이 나옵니다. 원화 강세의 달러 약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제 투자의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매주 월요일이면 이제 첫 질문은 거의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주요 이슈 짚어주시는데 이번 주엔 어떤 이슈들이 있죠? 네,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크게 부각받을 만한 이슈는 별로 없습니다. 다음 주가 워낙 주요 이벤트가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그와 함께 좀 관망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일단 2월 18일 날 월요일 날 같은 경우 오늘은 미국은 휴장입니다.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오후장이 이렇게 좀 관망세로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2월 19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가계부채 점검회의가 있을 예정이고 그 밖에 1월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물론 이제 수출 관련된 후행 지표 쪽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는 있지만은 일단 반도체의 주도 흐름들이 꺾이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만큼 일단 전반적인 부진한 모습들도 계속 관측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2월 20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언팩 행사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구멍이 없어지게 되죠. 전반적으로 화면만 나오는 깨끗한 모습들이 이어가지 않을까, 앞으로의 추세가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데 이 지문인식 관련된 쪽도 이제 내부로 탑재가 되는 상황들이고 전반적으로 세 종의 모델이 나오면서 공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스마트폰 관련돼서는 수요가 계속 정체가 되고 꺾이고 있는 모습들 쪽에서 아무래도 중국의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점유율을 늘려가는 구간 쪽에서 새 제품에 대한 기대감은 낮습니다. 하지만은 삼성전자가 어떤 식의 전략을 보여줄 것인가, 즉 신흥국 관점 쪽의 부진한 모습들을 어떤 중저가 모델이나 어떤 식의 드라이브를 걸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2월 21일 날 목요일 날은 미국에서 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1월 경기선행지수 그리고 기존주택 판매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지난 12월 달 OECD 경기선행지수를 보게 되면은 선진국은 미국이나 일본 모두 부진한 모습들을 이어갔는데 상대적으로 신흥국 쪽에서는 중국이 저점에서 17개월 만에 반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경기선행지수가 개선됐다라는 표현이 신흥국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2월 22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4분기 가계 신용이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나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표 쪽으로는 1월 달에 은행 가계 대출이 2년 만에 최소로 증가율 자체가 꺾였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나마 한숨은 돌릴 수 있겠지만은 경기가 부진하면서 나오고 있는 부채, 가계 부채도 같이 줄어드는 모습들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동반적인 하락세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라는 쪽도 정리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뭐 실적 이야기들 조금 나눠봤는데, 언행 지금 시즌이 거의 막바지입니다. 흐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일단 실적 자체만 본다고 하게 되면 별로 안 좋죠. 이 어닝 쇼크 비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실적이 쇼크가 난 쪽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쪽을 비교하게 되면 확연하게 82%가 어닝 쇼크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11년도 4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증권사가 분석한 249개 기업 중에 지금 발표했던 회사들의 75개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쪽에서 봤었을 때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6곳만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실적과 관련돼서 주가는 좀 반대 분위기고요. 주가는 오히려 좀 올라가는, 선전하는 분위기가 나온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줄 분위기인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과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특히 눈높이가 낮아진 만큼 오히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주가는 먼저 조정받았다. 그리고 악재가 도출했다. 그리고 실적이 올해 오히려 개선될 수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맞물리면서 주가는 반등하는 기조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차원에서 실적을 감안하고도 펀더멘탈에 대한 재조명이 나오고 있다. 한쪽으로는 일단 그래도 한숨은 돌릴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불안감들은 남아있죠. 특히 글로벌 경제지표가 반등이 하기 시작을 해야 수출 관련된 모멘텀들도 좋아지고 이에 따라서 실적도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다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는 이 개발 여건과 관련된 특히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쪽에 합의가 어느 정도 이끌어져야 실적에 대한 개선 기반이 마련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아직까지는 어떤 괴리감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마냥 주가가 긍정적일 것이라고만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지표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포인트를 둬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뭐 잘 나오는 기업도 있고 못 나오는 기업도 있는데 쇼크 나오는 기업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좀 하는 모습들인데 저점 지났다고 좀 보는 게 맞겠습니까? 다음 분기 실적도 생각해야 될 텐데요. 네, 일단 다음 실적까지도 여전히 불안감들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최악은 지났다라는 판단 쪽에서 움직임의 동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동성과 함께 나올 수 있는 확대 구간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쪽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 관련된 이야기까지 오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주말 사이에 긍정적 이슈라고 어느 정도는 노출된 재료긴 했는데 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뭐 요대로는 끝나진 않을 것이다. 뭐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예측해 주신 대로네요.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연장이 합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글쎄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럼 이후에 얘기를 또 할 거 아니에요. 두 국가 정상들이 만나든지 무슨 얘기가 나올 텐데. 굉장히 캐캐묵은 싸움이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잘 끝날 수 있다고 지금 예측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뭐 가위로 매듭 자르듯이 풀리지 않는 매듭을 그냥 가위로 자르듯이 그렇게 될 수 없는 사안이 두 가지죠. 미중 무역 협상하고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이죠. 쉽지가 않죠. 셈법이 많아서. 그게 이제 27, 28 하노이 회담 그리고 3월 1일 또 이제 무역 협상의 휴전 기한의 데드라인
그러다 보니까 그 현실을 알기 시작하는 시장이 이제 눈높이를 자꾸 낮추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 주말에 CNBC 화면에서 꽤 오랫동안 대문 기사로 자리를 잡았던 그건데, 지금 시장은 단지 뭐 정도만 기대하고 있는가 하면은 관세만 더 안 올라가도, 관세만 더 이렇게 10%에서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지금 10% 때리고 있고, 90일간 무역 협상하는 동안에 여의치 않으면은 3월 1일부로 바로 25%로 올릴 수 있다 했는 그 부분. 근데 이제 3월 1일 가서 관세만 더 나빠지지 않으면은 된다 정도까지 눈높이를 낮췄다는 얘기죠. JP 모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그런 분위기고. 자, 지금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흐름이 이거죠.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 협상단 대표들하고 중국 협상단 대표들 한번 이렇게 만나줍니다. 만나주는 모습에, 우선 여기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스가 제일 왼쪽에 앉아있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두 번째 앉아있는 거 보니까 미국 협상단에서 지금 현재 가장 대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스죠. 자, 여기서 시진핑 주석의 발언 가운데 빨간 부분만 보시면은 협상에서 진전을 이뤘는데 이렇게 레토릭 하나하나에 이렇게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계적 진전. 단숨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내주라고 했으니까 이번 주 다시 워싱턴으로 건너가서 한 번 더 할 것이다. 그리고 양국이 남은 협상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리고 협력해서 해결할 용의는 있다. 근데 양국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 그리고 그 협력에는 원칙이 있다. 저 원칙은 이른바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그 원칙, 너무 우리 갖다가 몰아세우지는 말아 하는 얘기였죠. 이 사진들도 보면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최대한 이쪽 오른쪽을 보면서 미국 대표단을 바라보는 나름 여유 있게 얘기하는 시진핑 주석, 지금 귀에다가 이제 통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꽂고, 아주 다소곳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이렇게 다리도 꼬고 뭐 좀 편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다음에 맞은편에 보니까 류허 부총리나 왕이 외교부 장관은 그래도 나름대로 카리스마 넘치죠. 그 아래 직급으로 가니까 받아쓰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히 이제 황제님의 용안을 갖다가 함부로 못 쳐다보는 분위기죠. 로버트 라이트하이스 이제 USTR 대표가 한마디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하는데, 자세는 아까 들을 때나 말할 때나 꼿꼿한 그 흐름이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90일 휴전 시한, 이거 계속해서 그동안 뭐 블룸버그 같은 매체를 통해서 60일, 2달 정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실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기자 질문에 나는 그 날짜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 이 얘기는 늘 트위터를 통해서 했는 얘기고, 실질적인 무역 합의에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제 중요했던 건 관세인데, 본인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생각하기에 타결이 임박했다고 여겨지고 협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되면은 관세를 현재 수준에서 더 올리지는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시장은 그거 가는 거고,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상하이 본토나 저기 홍콩 항생이나 많이 가죠. 지금 1.88 상해 종합지수 오르고 있고요. 항생이 1.53% 현재. 니케이는요? 니케이도 지금 1.84%나 오르고 있고, 우리 증시가 아시아 중에서 가장 지금 우리가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일 부진하네요. 지금 현재 0.37%. 그러니 참 묘한 겁니다. 뭐 이런 정도로 가는데 우리 시장이 빠질 때는 제일 먼저 빠지고 오를 때는 그냥 오르고,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옵션 만기일에는 동시효과 무렵에 누가 뭔 짓을 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장이 나오고, 그쵸. 목요일날 실컷 20몇 프로 갑자기 20몇 포인트 끌어올리더니만 다음날 다 토해내고, 오늘 이건 또 뭐냐, 뭐 이런 정도. 그렇습니다. 장 초반보다도, 그리고 코스피 역시 뭐 지금 힘이 약간 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참 어떻게 봐야 될지, 호재와 악재 중에서 어떤 쪽에 반응을 하는지 참 애매한 수준인데, 이게 눈높이를 낮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간 연장의 합의가 거의 기정사실된 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알 수 있는데,
이제 3월 1일 날 못을 박을 수 있잖아요. 네. 한 60일 정도 우리가 연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이게 지속적으로 노출된 재료인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을 많이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 지금 이거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이 증시 랠리에 대한 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까 CNBC가 관세만 더 안 올려도 살만해라는 그런 기사로 그거 했다면은 블룸버그는 주말 동안에 이 기사가 꽤 오래 올라와 있었어요. 지금 제목 보시죠. 지금 여기가 무슨 자리인 거 하니 S&P 500 랠리가 이제 come to die. 거의 끝나가는 자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사에서 제시하기로는 이 2,800포인트예요. 예. 지금 이 2,800에서 지난 4분기에 급락장 와중에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막혔는데 이번에 이거 올라가 줘야 되는데 하는 그 얘기고 또 하나 그래프가 재밌는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닝이에요. 이 막대기는 예. 그래프는 막대기는 어닝인데 이게 전년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즉 어닝 쇼크가 나올 때는 이 실선으로 나타난 주가가 분명히 빠지더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6년 초에도 그랬죠. 뭐 그런 시기고 하니까 결국 앞선 코너에 김민수 대표도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만 먼저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다음 어닝까지가 또 이제 한번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S&P 500은 나쁘진 않아요. 뭐가 나쁜가 하면은 일단 S&P 500 200일선 확실하게 올라섰고 네. 그 다음에 지난주 목금 이틀이 상당히 어떤 그 심리적인 변곡일이었습니다. 그 변곡일은 작년 12월 26일 날 크리스마스 다음날 엄청난 양봉이 나왔죠. 예. 그렇게 해서 시장 분위기 돌려 세웠고, 뭐 1월 4일 날 접어들어서 이제 제롬 파월 막 말 바꾸고, FOMC에서도 분위기 확실하게 더 좋아지고 해서 올라왔고, 이때 그렇다면 시장이 뭔가 확 달라졌던 크리스마스 다음날부터 해서 그러면 또 피보나치 타임존을 한번 펼쳐보니까 지난주 목요일이 34일째 11, 23, 58, 13, 21 이렇게 숫자 막 뒤에서 들어가는 피보나치 수열이 있죠. 그 변곡일이었는데 변곡일 다음에 그러면 일단 첫 흐름은 상승으로 그것도 갭을 갖다가 띄웠죠. 유반한 예. 약간 무거워 보이기는 하나 그래도 좋다. 뭐 이런 분위기라서 오늘 대통령이 날로 휴장을 하다 보니까 예. 우리 시장은 조금 저런 거죠. 다른 아시아 시장은 날아가는 데도 비해서 또 확인할 게 있다. 미국 다우지는 200일선은 더 확실하게 올랐었고 예. 나스닥은 겨우 200일선 지금 확인 중이고요. 예.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빅스가 일간으로 보실 것 같으면 지난번 10월 3일 예. 제롬 파월 의장이 현재 정책금리는 중립금리에 한참 미치다 해가지고 시장 뒤집어놨죠. 예. 시장 망가뜨렸던 그러면서 장이 빠지면서 변동성 지수가 막 뛰고 올라왔죠. 했던 그 레벨까지 올라와 있고 아주 장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아주 뭐 역사적인 저점 무렵이죠. 이게 통상적으로 20을 전후해서 20보다 위로 가면은 장이 좀 어수선한 때고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상황이 어닝 부분도 그렇고 우리 뜻대로 그리고 수요일대로 지금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이 부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좀 뭐 미국이 재채기하면 우리나라는 감기 옮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자동차 짧게 여쭤볼게 우리나라가 자동차 수출이 많은 나라잖아요. 네.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 뭐 관세 다시 한다 뭐 미국 이런 얘기가 상무부가 얘기가 나왔는데 어때요? 고유관세 부과 대상이 우리나라가 되거나 그럴 확률도 사실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흐름이 그렇죠. 작년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미국 상무부에다 지시를 내렸죠. 예. 외국차 수입 자동차들이 국가안보 측면에서 문제가 없느냐. 참 재밌죠. 국가안보 측면에. 그게 폭탄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폭탄 싣고 오나요? 예. 아니면 주행 중에 불나서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나? 독일의 모차가 우리나라에서 불이 많이 났었죠. 예. 그래서 그 270일이 이제 17일이었고 2월 17일이었고 마침내 이제 상무부에서 보고서는 올라갔다고 합니다만 예.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밝히지 않죠. 그러나 이제 외신을 보면은 어쨌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뭐 메르켈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독일에서는 발끈하고 있죠. 이 뭐 하자는 짓이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죠. 차가 뭐 제일 유명한 나라잖아요. 네. 아마 뭐 타격이야 독일, 일본이 더 크겠습니다만 예. 우리로서도 뭐 적지는 않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이렇게 이제 대충 알겠어요. 이 양반 어떤 식으로 하는지.
꼭 수입산 자동차에 관세를 때리겠다는 것보다도 또 이걸 들고 다른 거 하려고. 다른 걸 자꾸 또 이제 예.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참 사업을 잘했잖아요. 대통령 네. 하기 전에 참 어마어마한 부동산 재벌이고 사업 잘했던 분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사업했는지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제 뭐 미국 얘기 넘어가서 유럽 쪽 한번 여쭤보면 유럽 쪽이 뭐 브렉시트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한동안 어수선했는데 마크롱의 지지율도 올라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증시 분위기도 좋고 왜 그런 거예요 유럽 쪽은? 본질은 이거 같습니다. 지금 이게 유로스톡스 50으로 그냥 대표적인 지수를 가져왔는데요. 예. 뭐 50개 종목밖에 안 되니까 조금 대표성은 떨어집니다만 어쨌거나 보세요. 해 바뀌면서부터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는 위클리 차트입니다. 완전 보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아니면 기껏해서 밀려봐야 역회전 숄더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위기. 네. 왜 이럴까? 갑자기 뭐가 좋아졌는데 독일의 지표는 지금 엉망이에요. 산업 생산 막 꺾이고 있고 예. 이탈리아 같은 데는 뭐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고 이른바 경기 침체 얘기해야 될 거고. 예. 근데 지금 이거죠. 지난주 나왔던 주말에 나왔던 자 버누아 꾀레 버누아 꾀레 꾀레 우리 국내 포털 사이트에도 이름이 여러 가지고 예. 이제 구글 같은 데서도 영어식 표현 COUR이 뭐 어려워요. 예. 부르다 보니까 버누아 꾀레 뭐 이런 정도로 예, 예. 검색하시면은 볼 수 있는데 여기가 22 지평 이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간간히 유럽 관련한 시황에서 이름이 드라기 총재 다음으로 자주 회자됐던 사람이고 네.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이 인물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금년 10월 달에 퇴임하는 드라기 총재의 후임으로 누구일까에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회자되고 있어요. 예. 뭐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 지금 뭐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등등 해서 근데 이른바 분데스방크, 독일 중앙은행 총재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은 거의 지금 얘기가 없죠. 많이 그 가능성이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예. 즉 독일에서 22 총재 자리보다는 지금 장클로드 융커가 하고 있는 22 집행위원장 그 자리 갖다가 더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최근 들어서 꾀레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는 중요한데 그렇겠죠. 로이터가 보도했다는 게 상당히 그거 합니다. 무슨 뭐 아님 말고식이 아니에요. 적어도 로이터라는 매체는 예. 굉장히 근거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 내용은 그겁니다. 꾀레가 문을 또 한번 열었는데 새로운 캐시 부스트 포 뱅스 은행들한테 또 캐시 한번 뿌려주는 현금 그게 뭐냐 하면 결국 지금 이 TLTRO 얘기입니다. TLTRO 그래서 칩 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주 값싼 대출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게 내년에 이제 특히 남유럽 쪽에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예. 이런 쪽에서 내년에 펀딩 프로블럼 왜냐하면 이 TLTRO 타겟티드 LTRO로 해가지고 대출 규모와 연계해서 22에서 은행들한테 저리로 막 융자해 주는 거 이게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서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22에서 또 그래서 결국 새로운 또 TLTRO 규모로 이게 몇 년 전에 우리 시황에서 자주 얘기했던 그 빅 바주카 아닙니까? 드라기의 바주카. 그것이 결국은 TLTRO 그리고 QE 이거였는데 이걸 계속 하겠다는 거니까 22가 또 이제 돈 풀겠다 했는 이 부분이 큰 거죠. 그러니 재밌는 거는 이것이 또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1월 FMC에서 연준이 갑자기 180도 매파적에서 비둘기 파적으로 확 바뀌었잖아요. 확 바뀌었으면은 당장 제1감은 달러 약세인데 오히려 그때 1월 FMC 이후로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달러 강이에요. 예. 왜 그러냐? 뭐 브렉시트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유로가 강해지기가 힘든 겁니다. 미국 유로존의 경기 지표 경기로 살폈을 때 미국 경기보다 유럽 경기가 못한 거 확실하고 거기다가 돈도 22는 얘들 지금 이거는 결국 오늘은 이 정도로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만 뭐냐 하면은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도 마찬가지고 22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앙은행들의 이 양적 완화라는 형식으로 해서 돈잔치한 거죠. 확 풀었던 이거 이거 사실 정상적으로
뒷감당 안 됩니다. 그래 했던 짓거리 계속 하는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이게 지금 10년이 넘어가는데도 아직도 양적 완화 타령을 할 수 있는 배경은 물가가 올라서 그래요. 희한하죠. 그렇죠. 인플레가 그만큼이 따라오질 못했죠. 네. 만약 지금 이게 인플레가 극심하다면 이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유가도 옛날에 140불, 150불 하던 유가가 도저히 뭐 이제는 그보다 한 100불 밑에서 지가 올라봐야 50불, 60불. 뭐 이런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중국 생산자 물가도 떨어지고 뭐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이거 참 저는 처음에 2000 금융위기 이후 이렇게 양적 완화 QE, QE2 뭐 이런 식으로 왔을 때 한 2018년, 2019년쯤 가면은 대충 이 얘기는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거 앞으로도 한참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돌려세운 이 양적 완화나 돈 풀기 작전에 대해서 다시금 풀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계속 강했던 이유는 유럽도 풀만한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얘기가 오늘로서 정리가 되는데 이번 주에는 FOMC 회의로 공개되고 뭐 연준 의원들 연설도 있고 미국 경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고 뭐 스탠스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뭐 계속해서 돈을 좀 풀겠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의외로 수요일 날 FOMC 의사록이 또 중요해졌습니다. 그동안 성명서하고 의사록이 조금씩 이렇게 색깔이 약간씩 다르고 톤이 다른 것을 보면서 갖게 되는 의심은 의사록과 FOMC 성명서 그 시차를 둔 그 동안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연준이 또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또 뭔가 메시지를 던진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의심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좀 살만해졌다고 생각한다면은 갑자기 지금 뭐 연준 총재들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 가운데 금년에 한 번, 내년에 한 번 더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의외로 의사록이 상당히 중요해졌고 우리 시장은 딱 여기까지 갔습니다. 오늘로서는 우선 일간 차트 큰 거 보시면은 이거죠. 역사적 고점에 대비 38.2% 오히려 작년 4분기 낙폭에 대해서는 61.8% 이걸 갖다가 오늘 승부 짓기에는 오늘 미국장 휴장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제법 왔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때 액면 분할 이후 작년 5월 3일 액면 분할 이후 이렇게 5월 4일이군요. 액면 분할 이후 선은 올라섰지만 위클리로 보니까 딱 아직은 고선에 걸려있는 선이 약간 삐뚤어져서 그렇지 그러니 지금 요런 정도 뭐 해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낌은 여기서 당장 만약에 연준이 FOMC에서 의사록에서 그날 회의 중에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많았던 것처럼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면서 의사록을 공개한다면은 얘들 진짜 좀 이상한 애들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장도 뭐 저가 보기에 너무 급하다고 보는지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이 우시아우시아 가는 분위기 현재 여기서 뭐 짱돌은 날아올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돌을 세게 던져서 지금 굉장히 잔잔한 이 호수에 파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없을 것 같다. 당분간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뭐 FOMC 이후에 의사록 공개 이후에 다음 주에 또 상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FM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에는 이제 종목 이야기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나눠보고요.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알차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